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오늘 비가 오죠. 지금도 오고 있고요. 음, 봄비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비네요. 음, 비가 오니까 여기 산에 있는 눈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게, 음, 개인적으로는 눈이 좀 치워져가지고 좋긴 합니다. 산에 있는 눈이. 근데 계곡에 있는 얼음은 이번 비로 녹을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날이 풀리고 완연한 좀 봄으로 가야 2월이나 한 3월 정도 돼야 다 계곡에 있는 얼음은 좀 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운 거보다는 뭐, 뭐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음, 추운 거보다는 좀 포근하고 따뜻한 게 좋죠. 그죠? 음, 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5월에 신금 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4, 5, 2월에 신금은 뜨거운 계절의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진신인 임수가 필요하다. 수의 기운이 필요한 거죠. 저 뜨거움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진월과 4월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장간에 이제 무토가 있죠. 지장간에. 예, 진월은 을개무고, 여기는 사중에 있는 무토 있고, 어, 병화 있고, 경금 있잖아요. 그죠? 지장간에.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 신금이,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이 토에는 매금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무토가 있죠. 이게 행세를 하려면, 이 무토가 행세를 하려면, 뭐, 세운이든 월운에서 올 때 그 매금 작용이 이제 확실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오중에 있는 기토는 매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신금 옆에 기토가 떠도 그게 오화에서 투관한 기토면은 매금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내용인 거죠. 또한 기토가 천간에 없더라도 세운에서 오고 월운에서 오는 그런 기토는 그러니까 매금이 좀 덜 된다. 5월에 있는 기토를 보았을 때에는 근데 오중에 그러니까 오중에 있는 기토 말고도 지지에는 뭐 미토도 있고 축토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매금이 되지만 지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중 기토만 있는 상황에서 기토가 세운에서 오든 월운에서 오든 할 때에는 매금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조금 뭐 이해하시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토가 음, 기토를 용신으로 잡죠.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금 자체는 토를 용신으로 극히 잡지는 않지만 가끔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조열하고 신금 자체가 수가 없을 때 수의 기운이 없을 때 토에 그 토를 용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토를 용신으로 볼 때에는 천간으로 수운이 올 때가 좋죠. 그래야 이렇게 기토탁임을 해가지고 혼탁함을 이용해서 반생의 공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용을 더 보게 되면은 지지가 뭐 사오미 화국이든 인호술 화국에 경금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토가 있으면 어쨌든 이 화의 기운을 막아줄 수 있으나 신금은 기토가 있어도 신금은 연약한 유연하고 연약한 금이기 때문에 녹아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 기토 임수가 습토생금 해서 금을 신금을 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토 임수가 있고 지지의 개수가 있으면 5월 달에는 이거를 이제 쳐준다라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이렇게 개수까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병자생 갑오월 신의 일주 임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5월에 화가 떴고 간목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화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이런 사주가 깨끗한 사주죠. 깨끗하다. 그러니까 내 일지에서 투관한 간목이 재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복도 좋죠. 그리고 이 용신을 임수 용신을 어 그러니까 용신을 토국수하는 이 토운에도 이 간목 재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두루두루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인을 겸비한 그런 성격의 사주가 되고요. 두 번째 사주는 그러니까 이모생 병호월 신유일주 무술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이구 화가 하나 둘셋 그리고 오 술 이렇게 되잖아요. 화토가 왕합니다. 거기에서 신유가 살아나려면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임수밖에 없는데 임수 역시 끓는 물이죠. 그죠? 오와 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하고 어쨌든 용신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 무토가 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을 해결해 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없죠. 간목이 없고 운에서 이제 뭐 군이 올 때 또는 금운이 올 때 수운이 올 때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 없어 그냥 뭐 노비 생활을 한 그런 명이 되었고요.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정사생이잖아요. 병 5월 신축일주 갑옷이다. 이 사주 역시 관살이 엄청나게 혼잡한 사주죠. 신금이 의지하는 곳은 이렇게 축토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망한 화기를 그러니까 막아주는 이 축중에 있는 기토 그리고 개수 이런 글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상생 축토를 용신으로 본다. 진대운에는 득제하고 결혼하였다. 왜냐면은 이 왕한 이 관을 그러니까 막아주는 그런 해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주는 해에 결혼도 하고 득제도 하는 거죠. 근데 임묘운에는 고생을 한 이유는 내가 이 글자들이 임묘라는 글자들이 재생살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 때문에 이게 신금 입장에서는 임묘는 목이기 때문에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신축대운에는 크게 득제한다라고 하면은 신축운이 재성운이 아니어도 내가 신축생이죠. 신축생의 신축대운에 크게 득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왕한 화기를 그러니까 재성과 이 관살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내가 막아주는 그런 운에 오히려 내가 힘이 생겨서 간목 재성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비운에 득제를 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토를 용신으로 본다. 이번 사주는 경술생 임오월 신사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뜨겁죠.
있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를 용신으로 본다. 이 사람이 8살 되는 해에 개미대운에 정사년이죠. 그러면 따져보는 거죠. 경술에서부터 시작해서 8살이면 정사년인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정사년에 부친이 자살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어떤 거예요? 원국에 없는 오행이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는데 개미다라고 하면 이 미가 뭐예요? 목의 고장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없는 오행 고장운에 그 육친성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재성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이 아버지 성인데 아버지 없는 오행, 그러니까 있는 오행이 아니고 없는 오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고장운, 그러니까 고장운을 만나면 그 운에 육친성에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이제 정사년에 이제 부친이 자살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재성을 뭐 정사년 뭐 부친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이 어쨌든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원국에 있으면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이제 진중에 을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충이나 파하는 월이 되겠죠. 그래서 뭐 술월이든 미월이든 축월이든 그렇게 되는 거고 천간으로는 이 내 식상이 막히는 그런 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월에서 이렇게 정임합으로 내 식상이 막히고 그리고 목이 뜨면은 경금이 금금목이나 을경합금 해버리고 또한 그러니까 토의 기운 또 역시 오면은 그러니까 식상이 막힐 때 식상생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가 막히는 그 월에 임수가 합거되는 그 해에 수생목이 안 돼서 그리고 금극목을 당해서 그러면은 천간으로 토가 뜨든 정화가 뜨든 그리고 지지에 진토를 파해주는 진중의 을목을 나오게 시켜주는 그런 뭐 축월이든 미월이든 수월이 되겠죠. 미월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수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국의 술토가 경술생 개띠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월이면 더 확실하게 원국에 있는 글자가 움직여서 진토를 때려주니까 더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을해년 신사년에는 이제 손재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을해년이 언젠가를 봐야 돼요. 을해년이 언제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니까 이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모 다음에 순행하잖아요. 그죠? 개미, 갑신, 을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5대운, 15, 25 정도 이렇게 대운이 간다고 보죠. 그러면은 대운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갑신, 을유하면 재성이 이제 좀 절지로 오잖아요. 을해년이 언제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을해년이 따져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빨리 아는 방법이 경술이잖아요. 경술. 술 자리에 있다라고 보면은 11살이 되는 시점은 경신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11일이 되는 때가 이제 경신이 되는 거죠. 따져보면은 술부터 시작해서 경술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경신이 맞잖아요. 이게 신자리고 그 다음에 21살은 경오가 돼요. 경오. 그러면 21살부터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1, 22, 23, 24, 25, 26 그러면은 을해년은 26살이 되고요. 신사년은 언제예요? 그러면은 신사년은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진, 신사라고 하면은 31,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경진은 31죠. 31, 32 그래서 3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2이라고 하면은 26이나 32이면 대운이 신금 입장에서 재성이 이렇게 떴죠. 대운에서 떴는데 그 재성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비겁하고 같이 있죠. 비겁, 비견, 비견하고 같이 떠 있는데 비견하고 같이 떠 있는 재물인데 이 재물이 절지로 와 있어요. 절지로 와 있다. 재물이 약하다. 그래 이제 또 세운에서도 을련이 와도 세운에서 을련이 와도 을해는 뭐예요? 을해는 사지잖아요. 을해 사지. 그죠? 신사는 뭐죠? 신사는 또 금으로 보잖아요. 그죠? 사유축에 금. 사유축에 금이 떴으니까 금금목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천간에 투관한 재성을 나한테 잘 끌어와서 내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해요. 약하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손재운이 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에는 저 해중에 있는 간목도 재성이잖아요.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이 해중 간목을 이 일지월지에서 일지시지에서 내가 합을 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충하잖아요. 사회 충하고 진해 원진 기문 이렇게 그런 귀문들을 동하게 되다 보니까 돈과 관련돼서 귀문이 발생한다. 좀 잘못되게 좀 생각을 한다. 어,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도 내 원국에서 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월지 오해합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거로 돈을 만드는 능력은 좀 약하다. 사주 원국에서 내 거로 돈을 만드는 부분은 좀 약하다. 자, 다음 사주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여자 사주죠. 그래서 신축년, 갑오월, 신묘일주 계사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여기 뜨겁잖아요. 이렇게 뜨겁다. 그러면은 신금의 의지처는 수하고 금이다. 신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기해대운 의류년에 이혼을 하였어요. 기해대운 의류년에 이혼을 하였다. 자, 이 사주의 이 사주의 관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성은 지지에 있죠. 이렇게 화가
남편이잖아요. 하죠. 화가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성은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에 해수가 오면은 뭐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해수 상관이죠. 상관경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상관경관 한다라고 하면은 음, 상관경관 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남편을 쳐내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죠? 남편을 쳐내고 남편을 쳐낸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기에 대운에. 의류년에 이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류 내가 전체적으로 힘이 세졌다. 그리고 육아 와서 이렇게 묘유충으로 가정궁을 이렇게 치죠. 가정궁을 친다. 그러면 가정궁에 좀 깨진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병술년에 병원장과 동거하던 중 5억을 손재하였다. 이 병술년에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천간으로 지지로 다 합이 들죠. 이렇게 천간으로 관성이 합의돼서 들어오고 지지에서도 이렇게 묘술합으로 합의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100% 남자와 관합을 하기 때문에 가정공으로도 합의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 남자가 나한테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작 저 병술의 저 관은 용신이 아니라 기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술년에 기신 안 좋은 해에 만나는 남자는 나에게 득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해, 그러니까 금수가 되는 해에 만나는 남자가 더 좋죠. 근데 화의 기운, 그러니까 술이 오면은 어쨌든 이 오술합을 하면은 화기가 세지잖아요, 그죠? 오술합을 하면서 화기가 세지면서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재성이 묘목인데 묘술합을 하면서 이게 목이 재성이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오 재성이 이제 불타버리죠. 묘목 같은 경우도 묘술합으로 불타버리니까 돈이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병술년에 남자와 만나서 손해를 보게 된다. 돈이 그냥 다 없어진다. 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미월의 신금은 끊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